안녕하십니까. 박영수 오색면역 체질 음식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비염을 회복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비염을 일으키는, 발생시키는 백색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비염인 보통 일반적으로 급성비염, 만성비염, 알레르기 비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구별만 하는 것이지 비염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비염은 폐의 기운이, 기능들이 상승해서 폐가 스스로 보호하려고 그런 재채기나 콧물을 일으켜서 밖으로 기운을, 즉 염증성 그런 콧물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하나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염은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 향상성을 일으켜서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행동이 바로 비염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비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어떤 질환을 발생할 때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질병들이 있으면 그 원인보다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어떤 방법을 취해야 어떤 질환들을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색면역 체질 음식에서는 그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어떤 것을 찾아서 공급하고 치료하고 방법을 다 사용해도 항상 다시 재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염을 회복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백색이 비염을 일으키는 음식이었다면 오늘은 빨간색 계통의 음식이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폐의 에너지가 과도하면 폐세포들이 과민 반응에 의해서 항체가 과도하게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서 폐에 기능들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자기 폐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향상성 관련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이 과도한 항체와 과도한 민감한 기능을 제거하거나 낮춰주기 위해서는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단백질, 견과류, 음식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단백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비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은 단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이 바로 콩 종류와 고기가 되겠습니다. 고기는 양고기가 되겠고요. 콩은 적두콩, 팥콩, 강낭콩 등이 되겠습니다. 팥을 우리가 드실 때 한 끼 식사에 3수저에서 5수저 정도 됩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는 1수저에서 3수저 사이면 됩니다. 자, 이 팥을 구입해서 24시간 동안 물에 불린 다음에 압력솥이나 기타 방법을 이용해서 팥을 푹 삶으신 다음에 냉동실이나 냉장실 시원한 것에 보관해서 매 식사 때마다 미리 꺼내 놓고 드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서 1회에서 2번 정도 식사 시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고기를 만약에 드시게 되면 50g에서 100g만 드시면 됩니다.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이 불편해집니다. 팥도 3수저에서 5수저 정도 드시면 맞는데, 욕심을 가지고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팥을 반드시 드실 때 어른은 3수저에서 5수저, 어린이는 약 3수저 정도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생선도 있습니다. 생선은 참치, 연어, 송어 이런 종류의 생선은 빨간색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선도 잘 적절하게 드시되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되지 않고 지금 불러준 팥 단백질 정도의 양에 의해서 생선도 그 정도 선에서 드시면 됩니다. 또 견과류는 아마씨가 되겠습니다. 아마씨는 빨간색의 지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매 식사 때마다 견과류, 단백질을 항상 같이 드셔주면 매우 좋습니다. 아마씨는 드실 때 반드시 어른 수저로 반 수저 내지 한 수저 가능한데 이 아마씨를 드시게 되면 볶아서 갈아서 드시면 편합니다. 갈지 않고 그냥 아마씨조차 드시면 입에 여기저기 끼고 달라붙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아마씨가 구입하면 살짝 볶아져 있으면 그 볶아진 아마씨를 가루를 내셔서 그 가루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의 과일도 있습니다. 빨간색 과일은 거봉포도, 자두, 홍시, 석류, 딸기, 체리, 복분자, 오디, 앵두, 토마토, 수박, 무화과 등 빨간색 과일을 가지고 있는 열매들을 드시면 됩니다. 이 과일들도 과일을 먹기 위해서 드시는데 문제는 식사하고 과일하고는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은 과일대로 따로 드시고 식사는 식사대로 따로 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식사를 안 하면 저녁에 과일 위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도 과일을 먹을 때 주로 씨도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씨도 같이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씨가 없으면 아마 씨를 조금 곁들여 드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빨간색 가지고 있는 단백질, 견과류, 과일 등 생선, 종류의 음식을 부지런히 드시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비염으로 고생하신 많은 분들은 잘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비염으로 고생한 기간이 길으면 긴 대로 부지런히 열심히 드시면 비염으로 오랜 세월 고생했다 할지라도 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음식으로는 피망, 파프리카, 고사리 등도 있습니다. 또는 토마토는 식사 시간에 적절하게 적당한 양을 잘라서 드셔도 되고 또는 푹 익혀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그렇게 피망, 빨간색 파프리카, 고사리, 빨간색 토마토, 또 방울토마토 이런 빨간색을 가지고는 충분히 드시고 그리고 녹색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야채, 기타 등등을 잘 드셔주면 비염을 회복하는 데 매우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영양소는 많이 생각지 마시고 이렇게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음식을 부지런히 드시면 여러분들이 결단코 아마도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염은 그 비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백색 음식을 완전히 줄이거나 절제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비염을 회복하는 빨간색 음식을 집중적으로 드시면 그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셨어도 부지런히 드시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평소 때 물을 마시듯이 필요하면 또 물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실 때 보통의 우엉차나 기타 다른 배즙이나 무슨 도라지즙이나 이런 거 마실 수 있는데 배즙, 도라지즙, 기타 우엉차를 마시게 되면 비염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므로 비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차 종류를 드신다고 할 때 홍삼 종류의 이런 종류를 가지고 적절하게 양을 드셔서 차로 드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결명자차도 가능합니다. 상황버섯도 가능합니다. 영지버섯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잘 잘라서 수시로 물 대신 샤로 마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대추나 산수유 오미자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맛이 너무 시면 꿀 종류를 약간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신맛을 좋아하시면 그냥 산수유, 오미자 이런 종류의 차를 마셔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추도 가능합니다. 이런 종류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물 대신 그런 차 종류로 이용해서 드셔도 폐에 많은 이로움을 줘서 폐의 항체를 지나치게 올라가서 폐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항체 문제를 해결해서 비염으로부터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모든 질병은 다 면역관계고 면역체계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은 면역체계의 문제입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면역체계를 잘 관리해서 확실하게 다스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접했을 때에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음식이 주로 밀가루, 그 다음에 모든 음식을 기름에 볶아 먹습니다. 그 기름은 주로 돼지고기 기름으로 합니다. 그리고 고기도 주로 돼지고기를 사용해서 먹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주로 체질이 형성이 시원하게 몸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즉 폐와 신장 에너지로 집중돼서 일반적으로 차게 설계가 체질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따뜻한 지방의 이란 지역에서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도 많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체질에 상관없이 모두 감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면역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홍삼을 먹으면 괜찮다, 마늘을 끓여 먹으면 괜찮다, 무슨 광황을 먹으면 괜찮다, 이런 종류의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자기 체질에 맞지 않게 드시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염 같은 경우는 홍삼을 많이 드시면 홍삼차, 홍삼액을 드시면 건강이 좋아지지만 기타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홍삼을 드시면 더 몸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에 마늘을 많이 드시면 마늘이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오늘같이 비염을 일으키는 체질인 사람들은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마늘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매우 심해져서 큰 불행한 일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들이 생각할 때 몸이 차갑다고 생각하시면 홍삼 종류를 드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비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함부로 마늘을 드시면 되지 않습니다. 또 강황도 드시면 좋다고 하는데 이 강황은 함부로 드시는 게 아닙니다. 강황을 드시면 건강이 매우 좋은 사람도 있지만 강황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이 해치는 체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다른 질환들을 설명하면서 체질에 맞도록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어떤 체질인지 잘 판단하셔서 거기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기는 딱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감기의 백색 A형 감기와 그리고 따뜻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비염 감기인 적색 감기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박영수 오색면역 체질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동안 감기 환자들을 많이 만나보고 저도 감기로 고생했는데 감기를 분석해 보니 딱 두 종류로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질이 에너지가 차가운 사람은 그 차가운 에너지로 인해서 잘못 음식을 먹으면 면역이 흔들려서 감기가 발생하고, 몸의 체질이 따뜻한 사람은 그쪽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몸이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면역 체질이 어긋나면서 감기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감기가 전부 다 두 코드로만 나눠져 있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감기를 많이 앓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영수 오색면역 체질음식을 깨닫고 나서는 그 외에는 감기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감기로 크게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 번 감기가 들면 매우 고생이 심했습니다. 때로는 한 달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는 이 오색면역 체질음식을 통해서 면역 체계가 안정이 되고 조절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감기로 크게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오색면역 체질을 잘 공부해서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고 많은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비염을 회복시키는 빨간색과 녹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림과 구독 신청과 전체를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다른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